자, 같이 봅시다. 우리 커리큘럼상 좀 비문학에 초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올해 이번에 문학 파트, 특히 10파트에서 조금 질문이 있고 또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게 34번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재밌는 현상이 보이는데 일단 또 반가웠던 게 나 이거 교수님 누군지 알 것 같거든. 화난스러운 교원가를 내실 만한 교수님이 누군지 알 것 같다 진짜. 그래서 죄송해요. 아는 사람 원래 생각하면 웃겨가지고 사회미술사 700페이지가 누군지 알 것 같다 지금. 이 교수님, 이거 내신 교수님이. 저랑 나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나시는 분이고 물론 학번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10페이지 먼저 볼게요. 항상 현대시 등 고전 시간에 기본적으로 서정 장르잖아. 서정 장르의 주제를 잡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그랬었고 주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정서. 그런데 정서가 그냥 드러나면 좀 안 드러날 수 있죠.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상황 같은 거, 분위기 같은 거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이성적 정보가 아니라 감정적 정보이기 때문에 상황 분위기에서 정서 끄집어내는 건 전부 다 뭐라 그랬냐? 문학적 간섭이라고 그랬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계속 공부돼야 되는 거야. 무슨 이해돼요? 시를 읽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뭐 표현법 정리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제발 표현법 정리하면 뭐 할래? 지급법 있으면은 얘가 뭐 갑자기 뭐 소통력이 생겨요. 지급법에서 찾으면 소통력이 생겨가지고 막 머리가 좋아지니? 생각 좀 해야지 진짜. 근데 이건 있어. 선생님 수학은 왜 해요? 맞아, 수학도 필요 없어요 거의. 근데 이게 있어. 봐봐, 미분이라는 개념이 뭐냐? 순간변화율이죠. 그 다음에 적분이라는 건 평균변화율이, 평균변화율 극극값이 미분이죠. 그럼 봐봐, 평균변화율과 순간변화율은 왜 알아야 돼? 잘 들어. 우리는 더 이상 노동생산성으로 자본생산성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순간변화율이 마이너스일 때 투자를 들어가야 되니 플러스일 때 투자를 들어가야 되니? 그런 얘기야. 평균변화일 때 플러스일 때 투자를 들어가야 되니 마이너스 때 투자를 들어가야 되니? 뭔가 그런 계산들,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능력들 다 수학이에요. 수학적 사고라고. 국어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 처리야. 자, 그럼 빅데이터 정보 처리는 독서예요. 문학은 왜 배우냐? 감정. 인간 다 감정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하지 않는다니까. 야, 솔직히 이거야. 제가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될 놈이야. 근데 싫어. 같이 일하기 싫어. 그건 감정 영역이야. 저 새끼는 나한테 하등이 도움이 될 새끼가 아니야. 근데 왠지 그거 같이 있으면 좋아. 감정 영역이라니까. 이해됐어요?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여자친구 맛있는 것도 사줘야 돼. 가서 놀면 시간도 써야 돼. 생각해보면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돈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왜 하냐고. 그걸 좋으니까. 즉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고, 감정의 동물이 아니라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고, 따라서 감정적 정보 처리도 핵심이라니까. 그게 문학이에요. 그러면 시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 그런 감정을 읽어내는데 초점을 둬야 돼. 어떻게 감정을 읽어낼 거냐? 상황 분위기를 문학적 간섭적으로 읽어내면 나와. 어느 정도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한장 파이널에서 얘기했잖아. 구조는 크게 어떤 구조? 미시 구조와 거시 구조가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거시적인 구조에 문장이나 행간 정도의 미시 구조까지. 반복 강조되는 거, 주제와 밀접하다고. 세 번째는 필요한 경우에 소재나 특이한 전개 방식 같은 거. 결정적으로 네 번째, 문학적 간섭 같은 거. 이런 거 관심 가지면서 전형적인 주제 있으니까 정리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누차 드렸었고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독서랑은 조금 달라. 독서는 그냥 쭉 읽는 거야. 문학은 고민을 해보는 거야. 돌담에 대해서 배경이라고 씁니다. 튼튼해. 가려놨어.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돼. 상상. 종가가 살고 있어. 기아집 종가가 살고 있었대. 검은 기아집 종가. 뭔지 모르겠어. 충충한 울 속에 거미알 터져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지손이 뭐냐? 종갓집 얘기구나. 종갓집 얘기구나. 맞죠? 그러니까 기아집 종가, 내가 봤을 때는 종가가 말 그대로 집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가문의 가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종가에다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집 또는 가문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주제, 오장안의 종가예요. 지손, 마지간의 자손에 의해서 걸러나온 파의 자손. 무슨 이해되지? 그러니까 상속자가 아니라 옆에 곁다리들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요? 오케이. 이 집의 지손은, 그러니까 지금 종갓집에서 뭔가 이렇게 가문이 펼쳐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같고, 모두 다 싸우고 밑줄,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뭔가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나쁘게 헤어졌네. 옆에다 상황이라고 적어요. 오랜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들은, 밑줄, 오랜 동안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들은 굳이 대머리 공판이 나도록 열려지지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면 재산난이 갑자기 높아 재산에 명품 올라앉는다. 밑줄 치시고, 굵은 글씨들이 희한하게 다 정과 적은 거야 지금. 여러분은 못 느꼈지만 저는 느껴요. 왜? 일치도 같으니까, 평가가 아니라.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줄게.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제 뭐냐면, 옆에다가 오장안 시인이 쓴 종가라는 시를 출제를 했고, 평가원에서 읽어보건대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는 상황이 보이는 거야. 옆에다 써. 머릿속 그려짐.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평가원 출제자들의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걸 모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02 월드컵 딱 하는 순간 이제 내 또래들이나 여러분 부모 또래들은 다 뭔 생각을 하냐? 저 강화문에 붉은 악마들이,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 틀딱이야. 붉은 악마들이 빨간색 비더 레즈 티셔츠를 입고 머리에 요거 딱 꽂고 따단따단따단 대한민국 이거 하는, 그게 다 떠올라. 그런 느낌이야. 한국 사람이면 다 떠올라. 그 다음이 그 느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문학적 컨셉이야. 그럼 나한테 물어. 왜 그래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이유가 설명이 돼. 제 미국 사는 애가 갑자기 박수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쳤어. 몰라, 미국 애들은. 한국 사람은 다 알아. 그 느낌이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인데 하고 있는 분위기에 저 새끼 왜 저러냐 그러면 걔는 왕따 돼. 그 느낌이라는 거야, 문화가. 이성의 영역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감정의 영역이라니까요. 근데 그 감정도 충동이거나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아니야. 설명이 돼요. 설명하잖아, 이렇게. 다시 봐. 우리 역사에,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어떤 개념이? 종갓집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종갓집이 집개들이 계속 물려갖고 반개들은 따로 나가 살고. 그런데 좋게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안 좋게 싸워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희한하게 제삿날이면 어떻게 돼? 종갓집은 제사를 지내잖아. 누구의 제사를? 조상들의 제사를. 그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직계관계가 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조상님들의 위패가 있는 거고, 신주단지들이 있는 거고, 제삿날이면 그 신주들이 다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 우리 집은 이런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전통적인 제사상 모습이잖아, 이게. 이해됐어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지, 이게. 그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문학을 볼 줄 모르고 여기서 막 비유법 찾고 자빠졌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큰 집에서 큰아들 식구만 살고 있어도, 큰 집에서 세모, 그래, 큰아들 식구만 살고 있어도 가로 열고, 이게 직계잖아 보통은. 제삿날이면 세모,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은 오조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옆에다 써요. 반개. 이제 무슨 얘기야? 종갓집에 직계만 살지만 제삿날만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인다. 사돈 8천 막 다 모여. 사돈까지는 안 모이겠네. 시집 갔다 쫓겨온 작은 딸 가부가 되어온 큰 공은 손가락을 빨며 구공은 이종 언니, 이종 오빠.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 이런저런 가족들, 이런저런 친척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옆에다 써. 제삿날 온 가족 다 모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잠깐 떠올려봐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떠올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느낌은 알잖아요. 곧 있으면 추석이야, 설날이야.
가족들끼리 모이잖아. 모여가지고 희한하게 아직도 고스톱 쳐. 고스톱 안 치는 집안도 있어. 근데 솔직히 추석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 안 치니 너희? 안 칠 수도 있어. 근데 친다는 건 알잖아. 그 느낌이라니까. 그 느낌이야. 추석날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모여. 그럼 일단 컴퓨터 전선을 다 빼놔야 돼. 컴퓨터 전선을 켜놓는 순간 뼈를 꼽아놓는 순간 애들이 개판돼 있잖아. 또는 모든 집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뭐 프라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좀 예뻐 보이는 건 다 숨겨놔요. 왜 친척 동생들 와가지고 이제 파경해서 다 뜯어줄게. 어쨌든 그런 모습이 우리 집에서는 안 일어났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니까. 남편도 동네 뺏성들을 곧잘 잡아다 모말 굴림시키고 주립대를 엉겼다고. 뭔 소리야? 옛날 얘기하는 거네. 옛날 옛적 얘기하는 거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면은 뜬금없이 이 얘기가 뭐야? 가로 묶어 굵은 것이.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다 모말 굴림도 시키고 주립대를 엉겼다고. 뭐라고? 친척 모여서 옛날 얘기. 야, 너 어릴 때 뭐 이랬었다. 너 기억나냐? 누나 기억난다. 저 그때 누나 집 강아지가 나를 물어 뜯으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심청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렸던 거 기억나냐? 기억난다. 너 심지어 똥통에도 빠졌었다. 에이, 내가 똥통에 언제 빠졌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도 종갓 뒷날에는 종북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반죽반죽한 강릉이 웅웅거리는 막내 풍성. 옛날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왜?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뭔 얘기 하겠어요? 너 옛날에 그랬는데 저랬는데 저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를 물려받지 못해요.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면서 어글궁림을 한다고 자기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나간다. 그냥 뭐예요? 종갓집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궁금한 건 뭐예요? 그럼 종갓집 풍경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비판적으로 보는 걸까?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걸까? 난 솔직히 얘기해볼게. 비판적이기만 한 거 같니? 아니잖아. 그렇다고 긍정적이기만 한 거 같니? 그것도 아니잖아. 왜? 막 고리대금어. 밑에서 두 번째는 근시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린다. 눈 막 이렇게 꿈뻑꿈뻑 하는 그런 표정, 느낌. 근데 가족들끼리 세 번째 줄 보면은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갔다든지 이런 것만 주목해서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보면은 옛날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정겨워 보이기도 하고 제사날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쌈박질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딱 이거라니까. 딱 이거야. 선생님 뭔 소리인데요? 야, 예를 들면 너희가 지금 키한 거 예를 들면 이렇게 꼭 보면 벤츠 삼각별에 이렇게 명품 이 지갑에 이 시계에 롤렉스라고 칩시다. 롤렉스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사진 찍는 애들이 있어. 인스타그램 올려. 의도가 있잖아. 뭐야? 나 좀 나간다. 나 돈 좀 있다. 이런 거잖아. 맞죠? 자, 반대로 뭔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저 새끼는 왜 찍어 올렸을까? 이런 애들도 있잖아. 그 느낌이야. 솔직히 너희가 내 인스타 들어가 보면은 저 새끼는 왜 저런 걸 찍어 올릴까 싶은 사진들도 보일 거야. 그 느낌이라고. 이해됐어? 그런데 그런 인스타 사진을 보고 쟤는 저런 의도구나 라는 걸 읽어낼 수 있으면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인스타야. 옛날에는 시야. 이해됐어?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오장한 시인이 종갓집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본 거예요. 요즘에는 인스타가 찍어. 요즘 유튜브가 찍어서 올려. 옛날에는 싫었어. 그거라니까. 어쩌라고가 아니라 인스타 찍어 올려서 어쩌라고. 그런 거지 그냥. 별 이유 없어. 우리 유튜브 뭐하러 찍냐. 돈 벌려고 찍지만 아무 생각 없이 찍는 애들 많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자꾸 그러니까 시라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해. 막 진지해 막 존나 진지해가지고 아니야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최두석 노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막 이거 진지하게 막 최두석 시인이 이런 생애를 살았고 어떻고 좋아. 좋은데 그런 예전의 관점보다도 최근의 관점을 볼게요. 이건 이미 기출되기도 한 건데 이거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 난 이거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래퍼야. 그냥 래퍼. 그냥 래퍼라니까요. 래퍼. 세상 힙해. 봐봐.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내수에 박힌다. 이거 진짜 랩 잘하는 좀 요즘 누군가 창모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조금 가사 조금만 틀어가지고 써주면 애들이 확 올 것 같다. 봐봐, 노래는 심장에 박히는데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대. 창모의 멜로디는, 창모의 비트는 심장에 박히는데 창모의 가사는 머리에 박힌대. 이런 느낌이야. 랩 한다고 생각하자고. 랩 페스티벌을 봤어 여러분이. 클럽을 봤어. 래퍼 왔어 오늘. 오늘 창모 왔어. 랩 한다까지 하고 있어. 노래는 심장에, 야, 비트는 심장에 박혀. 클럽의 비트는 심장에 박히고, 쿵쿵쿵 하면서 심장에 박히고, 그 랩은, 그 이야기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머리에 박힌대. 그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옛날에 시는 사실은 다 노래였던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위에다가 시 땡땡, 내용 플러스 형식, 가로 열고, 형식 가로 열고, 음문, 리듬, 옆에다가 써 비트, 멜로디. 그러니까 시는 운율, 리듬, 비트, 멜로디를 다 갖고 있었어. 3, 4조, 4, 4조 이런 거야. 오케이? 그게 뭐야? 심장에 화살표 박아. 이야기, 내용에서 이야기로 화살표. 이거야. 그러니까 시의 글자들이 있죠. 랩의 글자들이 있죠. 이건 대가리에 박힌다는 거야. 이야기라는 거야. 근데 비트는, 운율은, 멜로디는 심장에 박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되게 감동스러운 음악이 쫙 올 때가 있잖아. 그런 느낌이니까. 자, 그럼 이 시인은 그 시절이니까 그 시절의 창모는 희나리의 창모야. 지금의 창모는 메테오의 창모야. 좀 달라. 근데 그것보다 더 옛날이야. 그럼 언제냐? 신라까지 가. 그래서 처형 옆에다 써. 신라시대. 죄송합니다. 이제 신라시대까지 가셨습니다. 신라시대까지. 저 넘어가시긴 했는데. 처용 알죠, 여러분? 처용가? 처용까지 내려갔어요. 처용에 서로 알잖아요. 처용이 뭐였지? 아무튼 얼굴에 흉측하게 생겼고, 뭐 괴물 이런 거야. 아무튼 살다가 술 먹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니 왜 마누라가 자고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4개냐? 이러면서 이제 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보면 귀신을 꿀러 엎드리겠다지만 고사인용 했다지만 세고 이제 바뀌는 거죠. 자, 노래는 심장의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촉발이라고 쓰시고, 촉발하면서 그 예시로서 처용 이야기 고사인용을 한 거야. 무슨 얘기야? 야, 노래는 즉 리듬, 비트, 멜로디는 우리의 감정 움직여, 우리 마음을 움직여. 이야기는 우리 이성을 움직여. 가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 그런데 가사에다가 박스, 내용이라고 쓰세요. 목청에다 박스, 비트라고 쓰세요. 비트를 떼버리니까 가사만 남잖아.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걸린다니까. 옆에다가 한 개, 가로 열고, 가슴에 울림이 없어. 무슨 얘기 알겠어요? 야, 랩에 비트가 없다고. 노래에 가사가 없어요. 멜로디가 없어요. 무슨 얘기 알겠어? 복고 엔딩 하는데 복고 엔딩 멜로디가 없다니까. 무슨 맛이 있겠어? 그 얘기 하는 거지. 왜? 시가 그랬잖아. 옛날에 시는 노래였는데 이게 신체시, 즉 갑오경장 이후로 넘어가면서 멜로디가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멜로디가 있는 시는 아예 노래 쪽으로 가버린 거야. 음악으로 가버린 거야. 문학이 아니라. 이해됐어? 그 얘기야. 뭐 처음 듣는 얘기야. 이게 문학사에서 안 배웠냐? 아, 그 학교에서 뭘 가르치지? 죄송해요. 뭐 가르치시겠죠. 열심히 뭐 가르치실 건데 제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대게 떨어뜨린 머리카락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하지만 세모, 처형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같이. 하지만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얘기야. 정관부가 오선지로 화살표. 정관부가 뭡니까? 전통, 악보, 오선지는 근대식 악보라고 해야 되나? 서구시 악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전통적인 시, 이것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시, 노래와 가사가 있던, 즉 리듬과 내용이 있었던 그 시는 음악이 돼버렸고, 그래서 정관부가 오선지가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집에는 악보가 없어요. 시는 아예 문학이 됐지
예전의 시는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야 지금.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빼시고 장르 변화. 노래하고 싶은 시인의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이 바뀌면 골라 넣는다. 가로 열고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알아 시인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 안에 리듬을 넣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모.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시이 덧난다. 노래에서 격정의 상처로 화살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래. 이 사람이 노래에다 동그라미 빼시고요.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미 변해버렸어. 이미 시라는 장르는 노래가 없어요. 리듬이 없어요. 비트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이상을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항상 다치는 거야, 사람 마음이. 그 일하는 것 같아.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노래 빼가지고 감정에 넣어 쓰시고요. 이상이라고 쓰세요. 다시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빼가지고 이성이라고 쓰시고요. 현실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대로 살면 사실은 마음이 다칠 가능성이 크죠. 그럴 때 항상 어떻게 돼? 현실적이 돼야 돼.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죠. 그럼 좀 낫겠죠.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마지막 어떻게 돼? 내수와 심장이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자, 내수 끊어. 뭐야 이거? 내용, 이야기죠. 심장 끊어. 심장은 뭐예요? 감정, 형식이죠. 이렇게 뭔가 내용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문학사라는 측면에서 최수석 시인이 자기가 느꼈던 전통과 현대의 차이, 전통적인 시와 현대에 있어서의 시의 차이, 자기의 취향, 이런 걸 표현한 거고, 이 작품이 왜 뜬금없이 튀어나왔냐? 내가 얘기했잖아. 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래야 된다니까요. 즉 랩도 시다, 힙합도 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되게 쉬워져. 래퍼가 아니라 시인이에요. 가수가 아니라 시인이라니까. 그 느낌이야, 평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쉬워지지 이제. 자, 28번 가에 대한 이해.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야? 종갓집의 모습을 그냥 묘사하는 느낌이야. 그럼 1번 자부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쌈박질 하잖아 지금. 그죠? 아니 거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모두 다 싸우고 찢겨 헤어져 나가는데 뭔 변성이요? 자부심? 변성 물음표, 자부심 물음표. 왜? 가로 열고 싸움. 그러나 잘 들어요. 세부 내용 좁히고 발췌극이 아니라 전체 주제는 뭐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종갓집에 대한 묘사야. 28 위에다 써. 주제 땡땡.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평범한 일도 다 있는 종갓집 묘사야.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자부심 이라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렸잖아. 이해됐어? 저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죠? 감정이라는 건 OX가 없다. 농도가 있다. 지금 이 작품은요,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주제 농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긍정적으로 빼버린 거잖아. 2번 풍자, 비판. 비판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어. 풍자에도 비판이라고 쓰시고 이거 잘 모르겠어. 3번 한번 볼게요. 동네 백성들이 곧잘 잡아다 뭐 이것도 위세에 대한 시기심. 이것도 비판이네. 잘 모르겠어. 4번 선진 존중. 잠깐만. 지금 보면요 같이 평가를 하고 있네. 형광펜 들어가. 우리가 이 시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됐었던 부분들을 판단을 시키는 거야. 이 문제에서. 의도 설계가. 왜? 공통점이 보이잖아. 이 집의 자손들이 거미알 터진 흩어나간다는 대서 끊고 형광펜 밑줄 자부심. 2번도 대서 끊고 풍자. 3번도 대서 끊고 시기심. 4번도 대서 끊고 존중. 5번도 대서 끊고 선망. 보이죠? 끊고 앞이 근거, 뒤쪽이 비평이야. 판단이야. 감성이야. 그럼 밑에다 써요. 빨간색으로. 문항설계. 이런 문항설계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형태예요. 주류는 아니야. 주류는 주제로 터는 거지만. 그렇다고 비주류도 아니에요. 보통 육구수로 치면 밑에도 몇 문제 이상은 나오는 유형이야.
그럼 문항설계 써 옆에다가 근거, 화살표, 비평, 판단, 감상. 즉 이걸 근거로 이걸 비평, 판단, 감상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본 거거든. 1번 선지 보세요. 검열 터진 흩어나간다가 이것만 놓고 보면 번성일 수도 있어. 왜? 자손들이 막 많아졌으니까. 근데 바로 뒷내용이 뭐야? 모두 다 싸우고 찍고 헤어져 나갔잖아. 이해됐어? 검열 터진 흩어나간다. 위에다 써. 빨간색으로 플러스. 싸움. 화살표. 자부심. 물음표. 자부심 되게 어렵죠. 그러면 1번은 좀 아닌 것 같다. 2번 선지. 잘 보세요. 오랜 동안 집의 광명을 지켜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재상에 날림이 올라앉는다. 근데 나는 2번이 약간 이런 게 봐봐. 날름. 물음표 해봐. 좋은 표현 아닌 것 같거든? 갑자기 높다. 물음표. 잠깐만, 이거 뭔가 약간 비꼬는 느낌 아니냐? 맞잖아. 이 집의 광영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봐봐.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1번 선지 플러스 싸움이라고 썼어? 거기서 광영에다 화살표. 싸우고 나가는데 광영이 있나? 아하. 광영에다가 박스, 갑자기 높아에다 박스, 날림에다 박스, 전부 다 뭐야? 비꼬고 있잖아요. 비꼬미라고 썼어. 아, 그러면 비판, 풍자적 태도 가능하죠.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봐봐. 이 집에 지손들이 있다는 거는 번역이 될 수는 있어. 그런데 검열 터짓을 터져 나갔어? 근데 뭐래? 싸웠대, 찢었대, 헤어져 나갔대. 존나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번성에 대한 자부심이 안 되지. 그런 상황의 조상들도 당연히 부정적이지. 그러니까 광영이네, 갑자기 높아졌네, 날름 올라왔네, 다 비꼬는 거죠. 풍자가 되는 거야. 비판이 되는. 정답 2번이구나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라고요. 선지 OX조차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구평에서 해설하기 싫은 이유가 내가 이렇게 설명하잖아. 100점 받은 놈들은 2,000명, 3,000명 돼. 98점 받은 놈들은 몇천 명 돼요, 역시. 100점이 2,000명, 3,000명은 안 되겠다. 아무튼 존나 많아. 그럼 뭐라 그러겠어? 아, 선생님 이렇게 풀었어. 하나 틀렸는데? 근데 뭐라 그러겠냐? 야, 너 6평 안 그랬잖아. 저 다 맞을 건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방법이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9평이 터져나간 친구들은 이렇게 정확히 자세 잡으셔야 되고, 이게 실전에서 될 수 있게끔 실전 연습과 이렇게 고치기 한 공부량을 계속 2개의 기둥을 가지고 가져가 가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했죠. 이번에 어떤 반에 평균이 1등급이야, 얘들아. 5, 1등급이야, 전체 구성원이. 왜 되는 줄 알아, 그게? 단별 분위기도 있는데 얘기했잖아. 멘탈하고 뭐? 바꿔먹으니까 두 가지가 있다니까. 멘탈적으로 잡혀 있어야 돼. 뭐라고? 예, 학습량하고 멘탈이야. 그건 단순히 학습량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멘탈이 안정된 상태에서 학습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야. 왜? 그러면 멘탈이 안정돼 있으니까 학습량에 따라서 교정이 그때그때 되는 거야. 어느 한쪽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잘 안 되더라. 이번 등급이 다 그랬어, 진짜. 희한하게 얘 안정적이잖아, 멘탈이. 근데 학습량이 따라오는 애였잖아. 그냥 다 1등급이야, 진짜. 1등급 존나 많아, 지금. 캡처하기도 귀찮아 죽겠어. 귀찮잖아. 캡처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 죽겠어. 귀찮진 않아. 캡처할 때마다 또 씨발 1등급, 또 1등급 이런 느낌이야. 1등 못 받았다고 너무 그럴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일로 와. 3번 선지. 근데 봐봐. 이거 사람들 괴롭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 시기심 되지. 맞죠? 비판 되지. 왜? 종갓집이 의사가 대단했으니까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항소했다. 이런 얘기란. 3번 선지. 3번 선지. 모말 돌림이 뭐였는데, 얘들 아까. 막 형벌 주고. 왜? 옛날에는 지역 유지가 야, 까는 거야. 요즘도 집안 그럴 수도 있어. 어디 막 노예로 막 부리고. 염전 이런 데서. 그런 느낌. 그래서 뭐야? 모말 굴림을 시키고. 펴뒀어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힘. 화살표, 위세, 시기심 가능하죠. 야, 그럼 3번도 맞는 거 아니야? 잠깐만, 3번도 맞네? 2, 3번 다 맞아요? 더 읽어볼게. 4번 선지.
자 봐요.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제주도 물려받지 못했다. 뭔가 무능하다 이런 얘기잖아. 존중은 아니잖아. 존중 X 무능이라고 했어. 4번 야 고리대금 하는데 선망이요. 아 물론 선망될 수 있죠. 요즘 이제 보니까 문신 따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금융업 이렇게 써놓더라고. 대부분 자기 직업에다가. 근데 수능이잖아요. 국어잖아요. 선망은 안 되겠지. 그럼 2, 3번이 남았잖아. 잘 들어. 2번 풍자가 더 맞는 정답이니 3번 시기심이겠니. 시기심은 뭐야? 질투하는 거야. 사람들 괴롭히는 능력을 질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정답 2번이지. 둘 중 헷갈릴 거 말 것도 없어. 아니 왜 사람들 괴롭히는 능력을 시기질투해. 비판을 해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되게 인문학 설계를 심혈 기울여서 잘한 거야. 근데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충 딱 집어도 이번에 골라지니까 아 뭘 듣고 있어 이러면서 넘어가는 건데 난 그게 오히려 안타까울 수가 있다고요. 왜? 이 정도로 못 분석할 거 아니야 걔네들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으면 누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쉬운 시험을. 근데 차라리 내 수업을 듣거나 틀린 학생들은, 문학이 부족한 학생들은 아 이런 관점으로 어떤 감정 상태를 판단해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느낌인가 보시면 참 좋다는 겁니다. 29번 볼게요. A, B. 아까도 얘기했었지. 노래 가사. 노래는 뭐였어? 리듬, 비트, 운율, 형식 다 써주세요. 가사는 뭐야? 내용, 주제 이런 거잖아. 그럼 A는 뭐야? 아니지. 융합을 했으면은 작사를 했을 건데 융합이 안 됐잖아. 융합 X, 가져온 결과 E. 봐봐. 융합에다 C, 결과에다 E. 이렇게 구조 딱 잡아가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용, 주제, 구조야. 2번 선지.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단점이 어딨냐? 그래. 단점 X, 주제. 아니 뭔 단점이 있어. 둘이 결합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자, 말의 이야기야? 잠깐만. 말이 이야기잖아 그냥. 맞잖아. 맞잖아. 말이 그냥 이야기잖아. 섞어놓은 거 보이지? 아니 봐봐. 말하고 이야기는 같은 얘기라니까. 말, 이야기, 주제, 내용 같은 얘기라고. 형식, 운율, 비트, 리듬이 들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들아. 시라는 게 두 가지 요소야. 리듬과 내용. 맞죠? 가사와 멜로디. 오케이? 내용과 비트 이거라고. 근데 말하고 이야기는 말 그대로 그냥 가사잖아. 말 박스, 이야기 박스, 등호, 가사.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비트, 리듬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뭔가 연결된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건 낙근 오답 설계 보이죠 지금? 말하고 이야기 둘 중 하나를 비트나 리듬으로 바꿔줬어야 돼. 3번 선 옆에다 써. 오답 설계라고. 비트나 리듬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바꿨어야 돼. 하나만 바꿨어야 돼. 하나만. 뭔말 이해되죠 지금? 4번 선지. 노래는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붙여넣은 상을 고민한 것이다. 뭔 소리지?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 4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치? 왜냐면 봐봐. 지금 말만 남았다 그랬어. 말에다 박스. 현재의 시. 그럼 지금 없어진 게 뭐야? 리듬. 노래가 없어졌잖아. 노래에다 동그라미. 지금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없어진 노래를 붙여줘서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맞네? 정답 4번이네. 이게 주제. 주제가 뭐였어? 그래. 옛날에는 노래가 시였는데 이제는 시에서 노래가 빠져버렸어. 음악이 빠져버렸어. 음악 요소가 빠져버렸어. 난 두 개가 다시 결합됐으면 좋겠어. 정답 4번.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명확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그걸 읽어야 돼. 그게 나는 보였어. 가는 모르겠어. 그리고 뭘 줬어? 28번 같은 어떤 근거와 판단 내용을 좁혀놓은 거야. 이렇게 사고해봐, 판단해봐. 해봤더니 어떻게 돼? 감정 스펙트럼이 존재해. 정답 스펙트럼이 존재해. 뭐야? 감정이? 시기 질투를 왜 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를. 너 일진 시기 질투하냐? 깡패 시기 질투합니까? 깡패는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라고 해야지 뭐 시기를 켜. 비판을 해야지 왜 시기를 트냐고. 됐어. 그러니까 이 8번 같은 거는 3번에 헷갈릴 게 없다니까 사실. 이런 문제 설계나 이런 문제 대응이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헷갈리고 틀리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가잖아. 금방이야. 30년 볼게요. 명확하니까 금방입니다. 시간 들 게 없어요. 30년. 보기. 가해서 하자는 종가의 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에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일단 보기는 그렇다고 하면서 봅시다.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러한 세모. 종가 이야기가 현재 상황 연결되도록 시제로 주로 사용하는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현재 시제에다 C 생동감에다 E. 자, 일단 내용이 이제 좀 나오는 게 봐봐. 상황에다 박스 쳐야 돼. C. 상처에다 E. 상처에다가 정서라고 쓰세요. 보이죠? 상황을 통해서 상처라는 정서를 드러낼 때. 일단 여기서 좀 비판적 관점이 있었던 것 같다. 또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생동감. 계속. 나에서 하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한다. 감정의 과잉에다 C, 상처가 깊어진다. E, 노래 한 개에다 P, 극복에다 S. 즉 감정과 이성 또는 가사와 멜로디의 밸런스를 주제로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옆에다 쓰세요. 내용 플러스 형식 밸런스. 그래서 보기를 보면 가의 주제는 상처죠. 나의 주제는 내용과 형식이 밸런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제하고 작품을 읽어버리면 28번 같은 문제를 풀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봐버리면 3번은 왜 틀렸는지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나머지 선제들도 판단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기를 가급적이면은 보기 문제에 국한지어서 연결지어 보라는 거고, 단 3등급 이하들은 보기부터 보는 피지컬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등급 이하들은 보기부터 보면서 처리하셔도 무방하지만 그건 자기가 1, 2등급 안 가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여요. 계속 볼게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 밑줄. 얘기했잖아. 이게 주제라니까. 나는 종가 같은 제목.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뭔 소리야?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은 뭔 소리야?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실론 성격의 시다. 실론, 자, 3문 형식에다가 장르라고 쓰시고요. 실론에다가 장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실론이 뭐야? 시의 이론.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시에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표현한 시다, 나는. 그 얘기. 그러니까, 평가하고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기가 들어온 거지, 보기대로 막,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좀 문항 설계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냈을까 이렇게 풀어야지. 우리가 모든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자. 우리 수능 문제 보자마자 1, 2, 3, 4는 생것이 풀어. 답은 다 나와. 근데 좀 막히는 문제는 뭐예요? 왜 냈지? 어떤 유형이지? 어떤 사고를 하라는 거지? 어떤 발상을 하라는 거지? 그래프 그리라는 거구나. 이거 식을 이렇게 바꿔보라는 거구나. 뭔가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가지고 풀이 과정과 사고 과정을 끌고 가잖아요. 국어도 그래야지. 지금 배우고 있고. 얼마나 웃겨. 서양 미술사 보자마자 나는 빵 터졌다니까. 진짜 700페이지 보자마자 모든 서울대 신입생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읽냐? 근데 웃긴 건 또 읽는 애들이 있어. 평가 교수님 같은 애들이 읽는 거지. 어떻게? 매주 20페이지씩 읽어와. 얘는 개웃긴 애들이야 진짜. 매주 한 30페이지씩 꼭 읽어요. 왜? 교수님이 그러거든. 여러분 700페이지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일주일에 30페이지씩 읽으시면 됩니다. 야, 신입생이 술 먹고 놀기 바쁜데 우리 때는 라떼는 맨날 술 먹고 놀아요. 술 먹고 놀아가지고 이제 저기 서울대 연못에 있어. 자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빠져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시절의 그 감성으로 봤을 때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어야지. 월요일 아침 수업인데 수업 전에 몇 페이지 읽어야지. 사실 이런 애들 되게 드물어, 서울대에서도. 근데 그런 애들이 있었고 교수님이 그런 애였던 거야. 그런 걸 나는 알잖아. 그럼 그 느낌을 가지고 시를 보고 문제를 보는 거야. 웃기는 게 다 보여. 얘 이름. 심지어 나는 머릿속에 이름 세 글자가 떠올랐어. 이거 누가 냈네? 그 정도야. 맞잖아. 나는 학교 다니고 수업 들었던 교수님이 아니라 수업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교수님 되겠어하고 여기서 연구하고 계신 거 아니냐고 지금. 서울대 다녔어요. 서울대 다녔다고. 그러고 있다니까. 동기는 아니겠지만 선후배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있을 거 아니야. 누군지 알 것 같아. 연락 한번 해볼라. 딱 보니까 얘인데? 이 느낌. 자, 봅시다. 그래서 1번 가는 종각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 현재 시제 생동감, 현재 시제 C 생동감 2.
옆에다 써 보기. 아니 보기에 있으니까 맞겠지. 뭐 나중에 뭐 필요하면 더 좁히고 발췌도 해보고. 2번 선지.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 C. 보여줌으로 세모. 부정적 측면이. 왜? 부정적 측면도 있잖아. 3번 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 말함으로써 세모. 앞에다 C. 분리된 결과. 이것도 나는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4번. 내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 말함으로써 세모. 앞에다 C. C야 A가 필요함. E. 이건 주제니까 너무 맞는 것 같아. 5번도. 종가에 얽힌 경험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 나는 시의 창작에서 이야기하려고 지닌 의미. 잠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자, 다시 풀어볼 건데요. 5번은 잘 보세요. 이건 것 같아. 밑줄. 종가에 얽힌 경험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 밑줄 치시고 빼서 보기 산문시. 야, 이거 우리 9평 전에 풀었던 거 같지 않냐? 이야기시, 산문시. 기억 안 나냐? 보기에 있었잖아. 이야기시다, 산문시다.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자, 나 시창작에서 이야기 활용이 지니는 의미. 이야기 박스. 뭐예요? 내용이죠. 맞죠? 물론 노래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야기 활용해서 뭘 하겠다. 주제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5번 선지는? 나 파트는 작품의 주제를 끌고 왔고 가 파트는 보기의 장르 구분을 끌고 왔죠. 이해됐어? 5번 맞는 것 같아. 4번도 봐. 내수와 심장의 결합, 시의 이야기 필요함. 이거 주제 그대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뭐 거의 둘 다 90% 이상 정답 같아요. 근데 3번을 보자.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 이게 작품을 놓고 볼 수도 있지만 보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노래에다 C, 상처에다 E. 이 이유는 뭐로 본 거야? 감정 과입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봤잖아요. 그치? 그럼 이게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돼서 좀 다른데 이거? 맞지? 옆에다가 작품 주제라고 써. 작품 주제는 뭐냐면 자, 원래는 시라는 거는 노래도 있었어. 그런데 시에서 노래가 빠져버렸어. 가사만 남았어. 그 한 개를 얘기하다가 나는 두 개를 결합해 보려는 노력을 한 거야. 그 과정에서 감정이 너무 극대화시켜서 덧나기도 했었던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노래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노래 때문에 상처가 덧났다는 뭔가 인과관계가 구조상 몇 단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지금. 3번 뭔가 되게 의도를 설계가 보이고 2번 맞잖아요. 백성 사람들 동네 사람들 막 괴롭혔다. 부적적이다. 너희 종갓집 못된 짓도 했다. 왜? 보기를 보면은 상처도 있고 맞죠?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2번 선지 옆에다가 보기 플러스 작품이라고 쓰면 감상 근거 충분히 한 70% 정도는 있을 것 같고 1번 현재 시제 생동감 이게 주제잖아. 정답 3번이겠구나. 이렇게 좁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잘 들어. 잘 풀어서 OX를 특히 동그라미를 많이 맞았던 시험들이 있었을 거야. 문제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 문제와 그런 시험이 나오길 원하면 안 돼요. 왜? 출제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평가원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맞췄던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문제 그렇게 해서 풀렸어야지.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방법들을 안 풀린다는 건 그건 이미 끝난 방법인 거야. 제발 그 끝난 방법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을수록 헷갈리기만 해. 이해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의 점수 결과가 되게 이물질 없이 원인과 결과가 되게 명백해요. 그러니까 예년에는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자꾸 자기의 접근법을 개입시키는 애들이 있었어. 그럼 변수가 많아져 버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데이터 분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올해는 학생들이 공부량이 별로 없는 데다가 제가 되게 강력하게 조졌거든요. 수업 시간에. 안 할 거면 꺼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방법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로 가. 멘탈이 안정적인 공부량이 받쳐진 상태. 다 1등급 나왔어. 진짜 희한해요. 그런데 멘탈이 불안한 애들은 흔들리는 거야. 공부량을 받쳐줘도 흔들리는 거야. 이런 애들이 희한하게 흔들리는 부가 나와요. 알겠니?
아까 현대시 지문 30번 빼놓고 풀어가지고 이게 PDF로 보니까 중간에 가려져 있었네.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볼 건데 감각적에다가 파란색 박스 한번 쳐볼게요. 2번 선지는 분위기, 3번 선지는 시상 전환 표지에다 박스, 어렵다는 점에다 박스, 4번 선지 비교에다 박스, 주제 고차에다 박스, 5번 선지 불변성에다 박스, 연속성에다 박스. 정리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되게 정답 선지를 결정하는 키워드들인데 감각적이냐 한마디로 심상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1번 선지 옆에다 개념이라고 적으세요. 2번 선지 분위기라고 적으세요. 분위기 상황 읽어내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3번 선지는 표지에다가 별표. 보이지? 3번 선지 옆에다 표지라고 적으세요. 주제라고 적으세요. 3, 4, 5부터 주제가 명시되기 시작해요. 표지를 통해 시창작이 어렵다는 주제 표현이야. 4번은 비교를 통해 주제 표현이야. 보여? 그래, 4번 옆에도 비교, 주제. 5번 선지는 부사어, 주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3, 4, 5번이 전부 다 표지를 통해서 주제 표현하고 있니? 비교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주제 표현하고 있니? 부사어 통해서 주제 표현하고 있니? 묻고 있는 형태의 설계예요. 이해됐니? 그럼 봐. 시의 주제가 여러분 3번 선지 나는 시창작이 어렵다. 맞죠? 이게 주제잖아. 4번도 봐봐. 주제를 구체화했다. 구체화라는 말이 뭐예요? 실제 있는 것처럼 묘사했거나 표현했거나 상상하게 만드는 거잖아. 시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추상적인 거고, 초용이 이러이러 저러저러 했다라고 하면 실제 사건을 또는 상상한 사건을 묘사한 거니까 구체적인 거고. 근데 5번 봐봐. 종가의 불변성이 글의 주제고 시의 영속성이 글의 주제예요. 특히나 나의 이제를 찾아봐. 나의 이제 어딨냐? 이제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는데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속성 X 완전히 변화죠. 봐봐. 어디 초점 둬야 돼? 역시나 형광펜 드시고 주제 3, 4, 5번에 형광펜 밑줄. 정답은 역시 주제에서 나왔다. 정답 5번이야. 됐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한 게 현대시에서 이런 거야.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어떻게 풀 건데? 난 솔직히 일치문제로 나도 풀어보려고 했거든? 1페이지야, 잠깐, 1페이지도 잘 안 풀리던데. 2번 같은 거, 3번 같은 거에서 솔직히 일치로, 씨발, 왜? 야, 머리가 똑똑할수록 일치 발치도로 풀다 보면 뭔가 단서가 불분명하다 또는 불확실하다 또는 100% 정답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게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적당히 손절치고 선지 탐담하고 넘어가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그런 문제풀이 방법에 자괴감이 안 오겠어요? 완벽히 명명백백해지지가 않은데. 근데 적당히 점수는 98점, 100점이니까 묻고 넘어가는 거고 덮고 넘어가는 거고, 아 그건 원래 그래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잖아. 제발 안타까운 일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